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자, 오늘은 원자재와 그리고 증시와의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텐데요. 원자재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증시랑 무슨 관계가 있지? 뭐 FOMC만 조금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실 텐데 사실은 원자재 시장도 환율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라고 하면은 크게 유가가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그리고 금, 은, 어우 전쟁 때 우리 어떤 게 가장 영향이 컸나요? 뭐 천연가스도 있었지만은 농업과 관련된 소맥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물가를 부추기는 현상을 만들었죠. 파월이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인플레이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잡아야 된다. 물가 잡아야 된다. 또 물가가 어디서 올까요? 결국에는 원자재 시장에서 오는 거거든요. 또 2018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18년부터 19년까지 이루어진 미중 무역 관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철강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중국은 맞불로 그러면 우리는 뭐 히토류 수출 안 하겠다. 그리고 뭐 합의 과정에서 대두를 더 수입해라. 우리는 못한다, 한다 이러면서 어느 나라가 가장 피해 많이 봤을까요? 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 2018년, 19년에 30%나 종합지수가 빠지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기억 속에는 아직 남아 있을까요? 저는 그때 투자하면서 저 관세가 대체 뭐길래 우리 이렇게 괴롭히나 우리랑 무슨 연관이 있다고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잖아요. 70%나 세계로 수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외환벌이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환율적인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원자재 수급을 받는 문제 것들도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 때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종합지수가 무너지면서 유가가 폭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많은 개미들이 유가 인버스, 유가 곧버스를 타면서 굉장히 휴직강통도 찾고요. 또 반대로 유가 레버리지 삼수 휴직강통을 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종합지수가 빠지는데 유가가 날리냐?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봉쇄가 되면은 당연히 경제 활동들이 축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운송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원유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면서 기름이 필요해요. 석유가 필요하고 석탄이 필요하고 가스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요가 올라가겠죠. 근데 공급은 우리가 준비를 했을 때 이제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조금만 축출을 해내야겠다. 그런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유가는 이 조금밖에 없는 한정된 자원에서 사용하는 유가량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가격이 급등하게 되죠. 그러면서 유가가 120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80불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뉴스에서 FOMC만큼 뉴스에 또 자주 접한 게 오펙회의라고 들어보셨나요? OPEC 플러스 뭐 사우디아 뭐 플러스 뭐 그러면 이란 뭐 이런 중동 국가들 UAE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감산을 한 해 만에 뭐 유가가 이제 너무 올라가면은 증산을 하자. 유가가 너무 내려가면 감산을 하자. 막 이러면서 씨름을 하죠. 다만 패권 국가인 미국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이랑 굉장히 딜을 많이 하죠. 다 이제 정치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고 이렇게 원자재 시장의 수급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거 유가적으로 먼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천연가스 하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노드스트림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독일 안에 연결된 이런 파이프를 러시아가 잠그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또 천연가스가 폭등이 하니까는 재생 에너지가 뭐 주가가 올라가면서 뭐 풍력 발전을 더 세운다, 태양광을 더 세운다, 뭐 또 러시아랑 합의를 한다 이러면서 말이 많았죠. 원자재가 경제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식시장도 흔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예전에는 금이 안전자산으로 들어와서 금값이 올라갈 때는 어떤 악재가 잠재적으로 대기하고 있나? 의뢰 짐작을 했었어요. 금값이 내려갈수록 이제 시장이 위험자산인 증시로 돈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도 지표를 봤었는데 비트코인이 나온 다음부터는 살짝 그 금에 대한 지표가 많이 좀 사라지고 보지 않는 경향이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금은 안전자산이다 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전문가들 계속해서 얘기하죠. 금값은 계속 올라갈 거고 좋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 금값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다는 거.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이렇게 지금 제가 지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그린 마켓즈라는 이제 블룸버그 컴퍼니에서 나오는 농산물 가격 지표인데요.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낙을 거치고 다시 급등한 다음에 지금은 하향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22년인데 이 전쟁으로 터져서 올라간 건 요만큼밖에 안 돼요. 이 전부터
인플레 그리고 엘니뇨라고 하잖아요. 이제 미국 땅이 불타오르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농산물 수확이 적어지면서 흉작이 나고 이렇게 먹는 식량난이 시달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식량 가격이 올라가다가 최근에는 누그러들고 있는데 저는 아마도 올해 여름부터 다시 흉작이 이어진다면 농산물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 이 지표는. 그래서 저도 농업주를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리는데 농업주 괜찮다. 그러면서 이야기 드리고 실제로 농기계를 만드는 TIM이나 뭐 대동 같은 주식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계속해서 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기계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비료도 많이 늘어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비료를 제대로 하는 기업이 없죠. 농협이랑 관련됐을 뿐이지. 미국의 뭐 CF 인더스트리, 모자이크, 아니면 캐나다의 뉴트리엔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원자재가 주목받는 시장이 하나 있는데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원자재 시장입니다. 네, 코발트, 얘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화문소라고 하는데 그리고 망간, 이게 N, C, N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망간 대신에 알루미늄이 들어가기도 해요. CA 이렇게 이렇게. 사실 니켈 비율이 거의 644가 보통 많은데 개발하는 게 822 이걸 이제 메인으로 상용화 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911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9 0.5, 0.5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은 원자재 중에서 아무래도 니켈보다는 알루미늄이랑 코발트, 고 망간의 가격이 꽤 비싸거든요. 그래서 점차 니켈 비율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니켈 가격이 폭등하는 사태가 한번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코발트도 점점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가격은 원래 자동차 부품으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산업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가볍고 튼튼한 소재이기 때문에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었거든요. 전기차의 상용화로 인한 2차 전지의 원자재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에서는 LEP라고 해가지고 인산철 배터리를 또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얘네가 지금 기술력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주력이 이쪽이 또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낮은 등급의 자동차에는. 그러면서 중국의 CAT에 중국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기초적으로 원자재 시장과 연관해서 또 TMI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원자재에 대해서는 뭐 소매 그리고 유가, 가스, 금, 은 그리고 구리 이 정도 가격은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얼만큼 좋아지고 있냐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구리선이 보통 전선에도 들어가고 건설 인프라가 확충될 때 구리는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인프라 확충, 결국에 시설 투자가 일어날 때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구리가 경기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만큼 구리가 많이 사용이 되면은 인프라가 늘어나고 또 투자가 일어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수익으로 매출로 기업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이 또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원자재 시장과 증시와의 관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도 원자재 시장이 그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강하다.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서 간단하게 이 정도 관계를 알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좀 더 집중적으로 또 디테일한 부분까지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